중앙아프리카 깊은 곳에는 놀라운 모순이 존재합니다. 차드는 지속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지만 거대한 천연자원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달랐다면 풍부한 금과 우라늄, 그리고 방대한 석유 매장량은 이 나라를 아프리카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리적인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영토를 자랑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심한 빈곤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독립 이후 이 국가는 정치적 불안정과 만연한 부패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인프라 부족과 국내 및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무장단체의 끊임없는 폭력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투자자들은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로 국민들은 땅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반면 엄청난 부는 땅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환경에 내몰린 차드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거대한 유목민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방랑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선호가 아니라 전적으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수원이 사라지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가뭄과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 아프리카에서 거대한 수역이었던 차드호의 5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메마른 땅이 뒤따르게 되고 결국 이주만이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걷기 훨씬 전부터 낙타 타는 법을 완벽하게 익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 모래의 정확한 색조를 분석하여 수분을 찾아냅니다. 다가오는 폭풍은 산들바람을 해석하여 예측합니다. 이 무리들은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주지를 옮깁니다. 믿을 수 없는 동물들이 이 동일한 영토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동하는 사람들은 코뿔소나 치타, 그리고 코끼리와 표범을 비롯해 사자나 기린, 그리고 하이에나와 하마와 같은 동물들과 길을 공유합니다. 기술 대신 자연이 자리하고 화면 대신 날씨를 읽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형성된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렸다면 이곳에서 살아남고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래에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드의 특정 유목 부족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잉 없이 번영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여행자들이 피난처와 지속적인 휴식을 요구하는 반면 우답의 부족은 아주 적은 양의 우유와 물만으로 끝없는 시간 동안 행진합니다. 그들의 소박한 거처는 나뭇가지와 매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 몇 분 만에 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들 문화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사막과의 거의 신비로운 연결고리입니다. 그들은 모래의 정확한 색상만 살펴보고도 숨겨진 수분을 추적합니다. 강력하게 다가오는 폭풍은 전적으로 바람의 느낌을 통해 예측됩니다. 사하라 사막은 결코 위험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깊이 이해하는 세대 간의 언어입니다. 소유물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가혹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차분한 자신감을 목격하는 것은 그들의 독특한 관점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기가 찾아오면 우답의 부족은 게레월 모임을 위해 화합합니다. 이 행사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남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게레월 기간 동안에는 남성이 이러한 역할을 맡으며 그 과정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다룹니다. 저녁이 다가오면 젊은 남성들은 온전히 준비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얼굴에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붉은색 물감을 칠하는데 각각의 색조는 심오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의상과 함께 아이라이너와 입술 색상이 추가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나타난 신화 속의 신들처럼 보입니다. 샤디 춤은 가장 큰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남성들은 우답의 사회에서 남성적 매력의 궁극적인 징표를 나타내기 위해 눈을 최대한 크게 떠서 흰자 위를 과시합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 이 강렬한 시선을 유지합니다.
활짝 웃는 미소는 또 다른 주요 미의 기준인 치아를 드러내기 위해 유지됩니다. 남성들이 이러한 표정을 지은 채 멈춰 있으면 여성들이 지나가며 그들을 평가합니다. 여성들은 궁극적인 심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단순히 눈을 맞추거나 남자를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미래를 연결하기에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여성은 현재 남편이 있더라도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벽한 여성의 독립성이 최고로 여겨지며 그녀의 선택은 어떠한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즉, 이 문화에서 남성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두고 경쟁하는 반면 여성은 절대적인 선택권을 갖습니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니 오늘날에도 이러한 개념이 통할 수 있을지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특히 북부 지방과 수도에서 여성들은 자랑스럽게 라파를 입습니다. 이 고전적인 의류는 실용성과 극도의 우아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수단과 파키스탄에서 들여온 직물은 이 의상을 차드 경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으로 만듭니다. 화장품과 관련하여 지역 여성들은 오로지 자연에서 얻은 흙과 같은 재료에만 의존합니다. 사프란과 강황, 그리고 헤나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커피와 밀가루를 혼합하여 만든 딜크라는 특수한 각질 제거 반죽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미용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향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곳 여성들은 단이나 바쿠르라는 물질에서 추출한 그들만의 독특한 향기로 널리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 백단향의 향수를 새우며 들게 하고 캐러멜화한 다음 불타는 숯 위에 뿌려 냄새를 발산시킵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증기는 그들의 피부와 옷 전체를 완전히 감싸줍니다. 이는 현대의 어떤 공장에서도 결코 복제할 수 없는 풍부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차드는 동물 농업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타와 양, 그리고 염소와 소를 포함하여 무려 1억 2,9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이 나라 국경 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지리적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수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물은 단순한 식량을 훨씬 넘어 기본적인 생존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실제 화폐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정부가 앙골레진 1억 달러의 빚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 정확히 7만 5천 마리의 소를 양도하여 청구서를 결제했습니다. 소, 오외에도 이곳에는 대략 800만 마리의 낙타가 존재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집중도를 보여줍니다. 이 동물들은 적극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의 더 큰 목적을 수행합니다. 낙타 경주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베스티 산맥에서는 혹독한 사하라 사막의 기온을 피하기 위해 동트기 전에 시작되는 세계 최고의 대회가 열립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투부족 출신의 경쟁자들은 종종 전 지역에서 유명한 경주 챔피언으로 등장합니다. 차드에서 결혼은 수많은 민족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른 복잡하고 다층적인 제도이지만 널리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일부 다처제는 차드에서 합법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남성은 아내를 부양하고 보호할 수 있다면 2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차드의 대부분의 소녀들은 15세 무렵에 결혼하는 반면 젊은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18세 정도에 결혼합니다. 결혼식 자체에 있어서는 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 장신구는 신부에게 지참금의 일부로 주어지며 이는 신랑 가족의 번영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상징합니다. 신랑 가족은 또한 구매가 아니라 헌신과 존중의 명예로운 제스처로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낙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외부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결혼의 내부 구조입니다. 첫 번째, 아내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책임을 감독하고 가정을 관리합니다. 적어도 이상적인 형태에서 이 시스템은 아내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과 동맹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차드의 음식은 그 땅 자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하라 사막이 지배하는 북부 지역에서는 식사가 단순하고 든든합니다.
구운 양고기나 말린 고기와 같이 더위와 정착지 사이의 거리를 견딜 수 있는 음식들이 주를 이룹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물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요리가 다양해집니다. 곡물과 채소, 그리고 풍부한 스튜가 등장합니다. 접시 위에서 나타나는 차드 북부와 남부의 차이는 풍경의 차이만큼이나 극적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요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불은 차드의 국민 음식이며 거의 모든 가족이 매일 어떤 형태로든 섭취합니다. 지역에 따라 수수나 옥수수로 만들어지며 걸쭉한 죽과 같은 농도를 가집니다. 공 모양으로 빚어서 스튜 및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가장 흔한 곁들임 음식은 오크라를 기본으로 한 스튜이며 종종 말린 생선이나 고기를 넣기도 합니다. 그것은 소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 세대의 차드 사람들을 지탱해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깊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요리로는 자레드 부프와 마하라괴, 그리고 방가우가 있으며 각각의 요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의 국경을 공유하는 여러 다른 세계와 같은 이 나라의 지역적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드의 음악적 유산은 그곳의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며 그곳의 전통 악기 중 일부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정으로 독특합니다. 아두는 차드 남부의 사라족이 연주하는 현악기입니다. 류트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동물의 가죽으로 덮인 나무 몸통과 감미로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튕기는 여러 개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노래와 스토리텔링을 반주하는 데 사용되며 그 소리는 매우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방가는 전통 무용과 의식에서 사용되는 타악기로 얇은 막으로 덮인 나무 프레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악기의 리듬은 전국적으로 열리는 축제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차드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악기는 바로 카카키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무려 3미터에 달할 수 있는 거대한 트럼펫입니다. 금속이나 때로는 나무로 만들어져 길쭉한 원뿔 모양을 하고 있으며 탁 트인 평원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강력하고 깊은 소리를 냅니다. 카카키는 하우사 및 카누리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왕실의 행사나 대규모 축제, 그리고 중요한 기념일 등에 주로 연주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거대한 무언가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듯한 소리입니다. 차드라는 이름은 특정 인물이나 부족 혹은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차드라는 국명은 호수 또는 큰 수역을 의미하는 카누리어 단어인 차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역 중 하나였던 차드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차드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니제르와 카메룬의 지역 사회는 모두 어업과 농업, 그리고 일상적인 생존을 이 호수에 의존해 왔습니다. 차드호 자체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4개의 서로 다른 국가에 동시에 걸쳐 있는 몇 안 되는 호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차드와 카메룬,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니제르가 모두 이 호수의 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국가의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에 속하는 천연 자원입니다. 지리적으로 공유된다는 이러한 특징은 호수를 축복이자 동시에 도전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수위가 변할 때 단지 한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호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어 중 하나인 나일 농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길이가 2미터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20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성인 수컷 고릴라보다 무거운 단일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1960년 이후 차드호는 표면적의 90% 이상을 이르렀습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했던 호수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가뭄과 기후 변화, 그리고 주변 인구의 물 수요 증가로 인해 과거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이유가 존재합니다. 최근의 관측에 따르면 호수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 사용을 더 잘 관리하고 생태계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호수의 이름을 딴 이 나라가 예전의 크기에 가깝게 되돌아가는 호수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관련 이야기 중 하나이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거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 이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나란히 존재하며 의사소통 자체가 일종의 기적이 되는 단일한 장소 말입니다. 차드는 현실 세계에서 바로 그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20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 집단이 살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됩니다. 단 하나의 국가 안에 1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 문명이 겹겹이 쌓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집단으로는 주로 비옥한 남부에 거주하는 사라족과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아랍어 사용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집단으로는 카넴 부족과 투부족, 그리고 하제라이족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고유한 언어와 관습, 그리고 사회 구조와 토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이 푸르고 농업이 가능한 남부에서는 농사와 정착 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하라 사막이 지배하는 북부에서는 일정한 거주지가 필요하지 않은 유목 목축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국경 안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세계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다양성은 차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자 때로는 가장 큰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200개의 집단이 동일하게 제한된 자원과 정치적 영향력을 두고 경쟁할 때 긴장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차드가 대부분의 국가가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인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식을 국경 안에 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도인 은자메나를 걷다 보면 단 한 블록 안에서도 여러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의 전통 의상을 볼 수 있으며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이 준비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식의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수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은자메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은자메나는 차드의 정치와 사법, 그리고 상업의 심장부입니다. 도시의 거리는 국가 전체의 민족적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시장을 걸어가다 보면 차드 전역에서 온 제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부에서 온 직물과 남부에서 온 향신료, 그리고 사헬 지역에서 온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마치 국가의 살아있는 지도처럼 기능합니다. 그러나 은자메나는 단순한 무역의 장소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이 정부 청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들이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사이를 누비며 지나갑니다. 이곳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은 역사와 현대적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국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도시에는 대통령 궁과 독립의 아치, 그리고 평화의 성모 대성당을 포함한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국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은 바로 국립박물관일 것입니다. 그 박물관 안에는 두개골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두개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 700만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인 사헬란트로푸스 카덴시스의 두개골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 중 하나이며 바로 여기 카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개골이 발굴되었을 때 그것은 과학자들이 인류 진화의 기원과 우리의 초기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차드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차드를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차드의 챕터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드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극적인 것 중 하나는
지도를 보고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여행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차드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세계가 위아래로 쌓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형태를 바꾸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고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풍경이라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남부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의 사바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푸르고 비옥하며 야생 동물과 농업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토지와 비 그리고 계절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시간과 맺는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의 삶은 간구량과 수확 주기에 의존하는 리듬을 따릅니다. 농작물을 심고 동물을 기르며 강은 생명선이 됩니다. 북부와 비교하면 풍요로운 세상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하기도 합니다. 우기가 지연되거나 흉작이 발생하면 전체 지역 사회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극단 사이에는 사헬 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거의 전체에 걸쳐 뻗어 있는 전환지대인 사헬은 사막도 아니고 사바나도 아닙니다. 양쪽의 특성을 모두 빌려왔습니다. 건조함과 습함, 그리고 척박함과 비옥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드의 심장부를 곧장 관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드의 남부 국경에서 북부 국경까지 운전을 해서 간다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기후와 세 가지 생태계, 그리고 수십 가지의 전혀 다른 문화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건축 양식이 달라집니다.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옷차림과 음식,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 방식까지 바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가로지른다기보다는 대륙 하나를 횡단하는 것에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드에 있는 수많은 극단적인 풍경들 중에서도 티베스티 사막만큼 극적이고 도달하기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티베스티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상입니다. 마치 발밑에서 지구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형태가 변하고 이동하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산과 검은 모래의 거대한 영토입니다. 리비아와 국경을 맞닿은 차드의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 전체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의 고립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거리는 광활하고 지형지물은 속이기 쉬우며 환경은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의 길 찾기는 수세기 동안 지도가 아니라 기억과 직감,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깊은 지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티베스트의 중심에는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에미쿠시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해발 3,400m가 넘게 솟아 있으며 주변 풍경을 압도하는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밑동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고대 사람들이 왜 산을 신성하게 여겼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티베스티는 지질학적 특성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품고 있습니다. 고대 암석지대의 벽에서 8,000년 이상 된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벽화들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사냥을 했고 채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존재했다는 증거로 이 이미지들만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티베스트는 외부인들이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래 폭풍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상단 무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섭씨 50도를 훌쩍 넘습니다. 도로도 없고 기반 시설도 없으며 어떠한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진정한 야생의 장소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나라 안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사실은 여러분이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과 차드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차드는 수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라비아 고무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고무는 여러분이 거의 확실하게 오늘 알게 모르게 소비했을 무언가입니다. 아라비아 고무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수확한 천연 수지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식품 산업에서 안정제와 유화제로 사용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콜라 브랜드를 포함한 청량 음료에 들어 있습니다. 사탕과 초콜릿,
그리고 아이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에도 사용됩니다. 인수에 사용되는 잉크에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드의 수천 개의 농촌 가구, 특히 아카시아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는 사헬 지대에서 아라비아 고무는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이며 외부 세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전체 지역 사회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 자체는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고 수지가 작은 호박색 덩어리로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손으로 직접 모아서 분류하고 사헬 지역을 훨씬 넘어 뻗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판매합니다. 생산량은 간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힘든 해에는 생산량이 3,000톤에서 7,000톤 사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확 방식이 개선되고 환경이 더 나은 해에는 생산량이 15,000톤 이상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업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에서 가장 희망적인 경제적 이야기 중 하나를 대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눈에 띄지 않는 지속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하며 토양을 안정시켜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라비아 고무는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헬 지역의 더 광범위한 환경적 균형의 일부입니다. 다음에 탄산음료 캔을 따거나 사탕의 포장을 뜯을 때 그 제품 어딘가에 차드의 작은 조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아카시아 나무와 농촌 가족들, 그리고 사헬 풍경의 아주 작은 일부분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차드의 실제 삶에 대한 15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라져가는 호수의 이름을 딴 나라, 사막을 책처럼 읽는 유목민들, 여성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미인대회, 인류 진화의 이야기를 다시 쓴 두개골, 8,000년 된 동굴 벽화를 숨기고 있는 화산 사막,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천연 재료까지. 차드는 뉴스 헤드라인이 묘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빈곤과 갈등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층적이고 복잡하며 진정으로 경이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여행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자연적인 드라마를 국경 안에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는 차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가 차드나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게레월 축제였나요? 아니면 700만 년 된 두개골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탄산음료에 숨겨진 아라비아 고무였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을 누르고 알림종을 설정하여 다음 비디오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에게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